송혜 유진아 가슴 아픈 가족사 상실감에 아버지와 딸 부녀 관계 전국 노래자랑서 2년 송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등장해 네티즌들 깜놀 송혜 사망설 루머 허위 기사 때문 송혜 아들 오토바이 교통사고 23살 나이에 사망 유진아 중학교 때 아버지 여인 후 가정 형편 어려워 MT도 갈 수 없던 사연 아버지와 딸의 가사 송혜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장수 연예인으로 송혜의 장수 비결은 한결같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반드시 걷는다고 합니다. 매일 오후 4에서 5시경이면 인근 목욕탕을 찾는 경우가 많고 탕 속에서는 부지런히 다리와 팔 등 몸을 움직여 운동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는 빼지 않고 먹는다고 하는데요. 주기적으로 아침에 시동을 걸어주면 처질 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하체에 힘을 기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송혜의 장수비결 중 마늘 장아찌도 장수비결이라고 밝혔는데요. 그의 식단에는 묽은 간장에 절인 마늘이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송혜는 마늘을 연한 간장에 담가 먹으면 순한 맛과 항암 효과를 동시에 맛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늘의 효능은 유황 화학물인 알린과 또 다른 성분인 스코르딘이란 성분이 항암작용 및 심장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침 식사는 빼지 않고 먹는다고 하는데요. 주기적으로 아침에 시동을 걸어주면 처질 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하체에 힘을 기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트로트 가수 유진아와의 특별한 인연을 공개한 송혜가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리자 네티즌이 독특한 반응을 보였다. 가슴 아픈 가족사를 가진 두 사람은 서로의 상실감을 감싸 안아주다가 인연이 깊어져 친가족의 버금가는 부녀 사이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방송 이후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송혜의 이름이 올랐는데 네티즌은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이는 과거 송혜가 사망했다는 허위 기사가 떠돌면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졸이게 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송혜의 이름이 실시간 포털사이트에 오를 때마다 네티즌은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왔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송혜는 유진아와 관계에 대해 연예계에 저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유진아와는 이상하게 인연이 갑자기 깊어졌다면서 가족을 잃은 빈자리를 서로 채워주며 지냈다고 밝혀 시청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장수 프로그램과 최고령 진행자이다 보니 건강상의 문제로 2012년 녹화 촬영에 불참한 적이 있는데 이유는 피로 누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건강 문제 역시 많은 사람들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후 송혜 사망설 루머가 퍼지게 되면서 소속사에서 법적 대응을 하려 했으나 대인배 같은 그는 오히려 오래 살아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고소 취하를 했다고 합니다. 송혜는 지난해 부인상을 당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송혜 부인인 서곡이 씨는 2018년 1월 20일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송혜와 아내 서곡이 씨는 한국전쟁 중 만남을 갖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황해도 출신인 송혜는 혈혈단신으로 월남했고 이곳에서 통신병으로 군 생활을 하던 중 상관의 동생인 서곡이 씨를 만나 1952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슬하의 아들과 딸 둘을 두고 있다. 송혜 부인 사망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와 더불어 63년 만에 결혼식에서 보여준 아내를 향한 송혜의 진심이 아닐까? 지난 2015년 방송된 KBS2 나를 돌아봐에서 비춰진 송혜와 부인 서곡이 씨와의 결혼 63년 만에 올리는 결혼식 장면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적셨다.
당시 방송에서 송해는 아내 서곡이 씨를 위한 편지를 낭독하며 아내를 향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했다. 특히 송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을 해야 안방 극장을 울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송해는 1974년에 아들을 사고로 잃어 대중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바 있다. 과거 송해는 SBS 힐링 캠프에 출연해 아들을 잃은 뒤 자살을 시도했던 사연을 고백한 바 있다. 그는 하나뿐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다.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이제 마를 때도 됐는데라며 산책을 하기 위해 남산에 갔다가 뭔가에 홀렸다. 이상한 세상을 왜 그렇게 사느냐. 이 무책임한 사람아라는 환청이 들렸고 나도 모르게 뛰어내렸는데 낭떠러지였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2015년엔) 63년 만에 결혼식도 치렀다. 63년 전 당시에는 일제강점기였고 이어 찾아온 6.25 전쟁 등 세월의 풍파 속에서 결혼을 한다는 생각 자체가 사치였다고 합니다. 송해는 결혼식 때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고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다 큰 아이를 잃고 남자들이야 밖에서 술이라도 먹으며 슬픔을 이겨낼 수 있지만 집사람은 집에서 양말 한 짝, 신발 한 짝 나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더라. 그때마다 나도 속상한 마음에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쳤는데 그게 지금 돌아보면 많이 후회스럽다며 송해 부인에게 평소 미안했던 마음도 방송을 통해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1974년) 송해 아들 오토바이 교통사고 이후 그 충격으로 한동안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면서 17년 동안 맡아온 진행자 자리에서 내려오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한 인생사를 살아온 그는 아들 사망 외에도 작년 또 한 번의 큰 슬픔에 잠기게 되는데 송해 부인 사망 소식이 들리면서 주변에 안타까움과 걱정이 쏟아졌습니다. 송해 아내 서곡이 여사는 그와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을 비로하고 아들 곁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송해 부인 사망 원인 폐렴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그 역시도 심한 독감에 걸렸었으나 방송 스케줄을 모두 소화해내면서 프로 방송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송해의 본명은 원래 송복이었지만 역사의 파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송해로 바꿔지었고 그렇게 90여 년의 세월이 흘러 현재 그의 나이 92세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오래 살았고 우리가 추측한 것 이상으로 역사를 그의 피부에 와닿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화의 희열에서 그와 이야기하는 패널들은 그를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먼저 대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가 태어난 해는 1927년도 그래서 그는 광복하던 해에 18살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학교를 일제시대에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는 기무라 후키야라는 일본어 이름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감독관이 있었고 감시자들도 있어서 자칫 친구들과 일본어가 아닌 당시 조선어를 쓰게 되면 바로 혼쭐이 나거나 정학을 당하기도 하여서 한국말을 하는 것 자체도 그들에게는 힘겨운 처지였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추측만 하고 그때를 재단하지만 그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시 개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회의성을 당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광복을 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기쁨이 먼저이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칫 잘못 감정을 표현하면 죽어 없어지기까지 하였으니 말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던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평가하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복기로서 송해가 살아갔던 시절은
상상한 것 이상의 생생한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송복희에게도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기억을 남긴 시대였습니다. 황해도에서 살았던 그는 근처 산에 잠복해 있는 공산당 잔당들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 징집의 위협으로 인해서 도저히 고향에 계속 있을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그는 이틀 동안만 피난해 있겠다라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고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머니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시고 없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의 마음은 아직도 뜨겁기만 합니다.